우리 오늘 릴스 기획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이제 스토리도 배웠고, 이제 릴스 기획 부분 배우고, 본격적으로 릴스 업로드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컨텐츠 백날 만들어도 우리가 반응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릴스를 이미 좀 만들어 본 분들도 계시고요. 계정을 좀 살펴보면. 지금 아예 처음 릴스를 만들어서 아예 계정도 처음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릴스 만들어 보세요. 릴스 만들기 어려워요. 릴스 만들기 재밌어요. 어쨌든 릴스 만들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릴스는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냅다 편집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말 기본 편집 그게 솔직히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추가 이모지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하고 기본 골격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릴스 만들기만 하면 되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기능적인 부분이고요. 릴스 만들기라는 그 세 글자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 찾고요, 기획하고요, 편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이 가장 라이트하게 배우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편집은 새로운 툴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2주차 때 한번 맛보기로 핵심 부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편집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좀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을 배울 거고요. 오늘은 기획 부분입니다. 만들기 전에 계획 단계가 없으면요. 되게 그 방향 없는 배를 운전하는 기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릴스 만들기 전에 주제랑 기획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 자체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1주차 때도요. 인스타에서 바이럴되는 콘텐츠는 예전에는 해시태그로 인기 게시물에 올라와서 떴었다면 이제는 인스타 자체적으로 AI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검색 탭 추천 알고리즘이에요. 검색 탭은 우리 하단에 검색 돋보기 모양 페이지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 이 화면이 검색 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팔로워, 내가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의 릴스들도 내가 보는 시청 행동 패턴이라든지 좋아요나 혹은 공유라든지 댓글을 달았다든지 혹은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도 시청을 했다면 그와 관련된 비슷한 음원을 쓴 영상 혹은 그와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내가 이제 올린 영상의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다. 그러면 우리가 1주차 때 검색팀 알고리즘을 세팅을 한번 해봤죠. 그럼 반대로 내가 다이어트 릴스를 올리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그 1차 타겟 고객한테 내 릴스가 추천이 되는 포맷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들기보다 터지는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대본을 작성하는 기획 단계를 거쳐야지 릴스를 제대로 터지는 릴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은 혹시 이런 오른쪽 화면은 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앞에 화면은 릴스 검색대 화면이죠. 두 번째 아이디어라고 나오는 이 화면 나는 본 적이 있다. 1번. 나는 지금 처음 봐요.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대부분 처음 보시네요. 이건 뒤에서도 알려드릴 텐데 에디츠라는 어플에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인스타그램이 이런 컨텐츠의 주제들을 담은 릴스 좋아요 해서 AI가 추천해주는 릴스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디츠 어플은 참고로 인스타에서 만든 편집 어플입니다. 한 3월 한 후순에 출시를 했고요. 4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혹시 나는 에디츠 어플을 한번 써봤다. 1번. 써봤다는 게 한번 눌러봤다. 1번. 난 지금 에디츠 어플 처음 듣는다.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대부분 처음 들으시죠? 괜찮습니다.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템 추천에 뜨는 릴스 혹은 사진 게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릴스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스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릴스만 100% 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은 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건이 5개가 있어요. 일단 컨텐츠가 릴스인가요? 제가 왜 아까 인스타그램 초보자분들은 릴스로 100% 컨텐츠를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릴스랑 우리 게시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또 하나는 뭐죠? 사진 게시물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뭐 하나는 영상이고 하나는 사진이다. 이런 물리적인 차이점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비팔로워 노출에 압도적인 게 릴스입니다. 우리 처음에 인스타 시작하면 팔로워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렇기 때문에 내 컨텐츠가 비팔로워한테 노출이 많이 될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겠죠. 그 치트키 컨텐츠가 바로 릴스예요. 그러면 사진 게시물은 언제 올리나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옷가게를 하거나 좀 이렇게 인스타툰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사진 게시물이나 혹은 카드 뉴스 같은 것들은요. 내가 팔로워가 한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났을 때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 2대8 비율로요. 사진이 한 2고 릴스가 8이에요. 그때도 릴스가 많긴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신규를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진 게시물은 반대로 팔로워 노출에 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내 원래 팔로우했던 기존 팔로워들한테 내 컨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싶을 때 사진 게시물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컨텐츠 형태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릴스가 반응이 높을까? 혹은 추천 탭에 뜨는 릴스일까? 당연히 초기 반응도가 높은 릴스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반응이라 하면 우리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에 항상 유튜버들이 그러죠. 인스타도 똑같아요. 인스타도 항상 좋아요, 공유, 저장, 댓글 달아주세요 하죠. 그 네 가지의 반응도 중에 공유랑 저장이 높은 릴스일수록 추천 탭에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미 떡상 중인 다른 릴스와 구조가 비슷한가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탭에는 우리가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의 릴스도 마구마구 뜨거든요. 그런데 그 뜨는 기준들이 AI, 그 인스타 자체 AI에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일단 공개한 부분을 알려드리면 우리의 시청 패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유가 가장 많은 릴스 순으로 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청 패턴이 A 스타일의 음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 음원을 활용한 릴스를 더 띄워준다던가 혹은 내가 만약에 블로그 꿀팁이 궁금해서 막 블로그 꿀팁을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은 블로그 꿀팁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해당 꿀팁을 담은 릴스들을 마구마구 쏟아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카테고리, 내가 만약 다이어트 계정이에요. 그럼 다이어트 계정 카테고리에 현재 조회수가 많이 찍히는 그런 주제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음원을 썼는지 혹은 거기가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하는지를 해서 하는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같이 바이럴돼서 뜨는 게 또 뜨거든요. 그래서 같이 바이럴되는 구조를 띱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릴스를 만들면 인사이트라는 통계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통계에서 팔로워가 아닌 사람의 비율이 많을수록 비팔로워한테 도달이 잘 되는 릴스입니다. 그래서 신규 유입에 압도적으로 좋겠죠. 이거는 뒤에서 제가 한번 실제 핸드폰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릴스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1일 1릴스 안 하면 뭔가 계정이 절대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라떼만 해도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릴스가 그때 처음에 인스타에 도입됐을 때 막 매일 하루에 1일 1리스를 했어요. 안 하면 뭔가 계정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1일 1리스보다 물론 그렇게 자주 하면 좋죠. 그런데 주기성이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만약에 우리 갑자기 열정이 이번에 황금 영유 쉬고 와서 이제 릴스를 만들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릴스를 일주일 동안 올리다가 한 3주 번아웃 와서 쉬어요. 그러면
당연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주 3회, 주 2회든 꾸준하게 내가 올릴 수 있는 주기성을 띄어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퀄리티 떨어지는 릴스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요. 차별화된 릴스를 두세 개씩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예시를 실제 예시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릴스 시장 조사가 되게 중요한 게 릴스 연결 AI 시스템이라는 게 실제 메타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외 릴스거든요. 보시면 뭐 굳이 조회수를 보지 않더라도 좋아요가 3,000개가 찍히고 그죠? 공유가 200개가 넘게 찍히면 바이럴된 릴스죠. 이 릴스의 포맷을 우리나라 국내 계정에서 똑같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용들은 각자의 내용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지만 포맷이 똑같죠. 지금 이 세 개가 달라 보이나요? 똑같아 보이나요? 똑같아 보이죠? 그러면 이미 이렇게 터진 포맷들은 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각자 보면 조회수나 좋아요가 둘 다 이렇게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모르는 가장 쉬운 릴스 시장 조사 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검색 탭입니다. 검색 탭. 그래서 검색 탭에 릴스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릴스 탭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나는 지금 다이어트가 궁금해. 그럼 다이어트라고 치는 거예요. 되게 클릭 큼지막한 키워드를 쳐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라고 치면요. 여기에서 추천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릴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정만 먼저 나오고 아래에 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릴스 탭에 가주시면 훨씬 더 시장 조사에 적합한 릴스들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뭐 세 자릿수 뭐 1,000만 뷰도 있고요. 이건 다이어트 계정이라 육아 다이어트 계정들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성들 유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릴스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에디츠라는 겁니다. 이게 3월 원래 초에 런칭하는 인스타 편집 어플이었는데요. 한 4월에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편집도 편집인데 실질적으로 편집은 캡컷이 아무래도 더 지금은 더 압도적으로 좋고요. 여기는 아이디어 시장 조사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보면 메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릴스를 클릭을 하면요. 제가 릴스 시장 조사에서 이거 괜찮다 하는 것들을 클릭해서 메모를 이렇게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재생 버튼 탭이 있죠. 이 재생 버튼 탭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뜨는 릴스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이 릴스가 괜찮아. 그러면 인스타에서는 그냥 저장을 하거나 해당 릴스를 링크를 복사해서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 스티커를 추가해서 릴스 아이디어 1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요. 아까처럼 이 릴스 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훨씬 좋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면 여기 에디츠에서는요. 인사이트를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인사이트 보기 하실 수 있죠. 그럼 인사이트 보기 하면 여기에서는 뭐 시청 시간이라든지 평균 시청 시간, 반응, 뭐 팔로우 수익화 이 정도만 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인사이트인데 여기 클릭을 하면요. 평균 시청 시간, 릴스 좋아요 비율, 뭐 저장 비율적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요. 조회 출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드에서 많이 왔는지, 릴스 탭에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 피드라는 건 홈탭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타고 왔는지, 탐색대 타고 왔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잔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을 이만큼 했다가 몇 초부터 이렇게 시청 시간을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것들은요. 팔로워가 아닌 사람보다 팔로워가 아닌 사람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릴스가 릴스 탭으로 더 쭉쭉 뻗어나가는 릴스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팔로워가 더 많죠. 그러면 제 팔로워들이 더 많이 보는 릴스였기 때문에 홈탭, 피드에서 더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된 거예요. 릴스 탭은 뭐였죠? 비팔로워들한테 노출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홈탭보다 릴스 탭이 작죠. 그래서 팔로워가 더 많이 본 릴스가 된 거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스를 앞으로 저번 주에는 기능적인 편집을 한번 배웠고요. 오늘 기획을 배울 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최소 3개월, 정말 최소는 6개월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든 틱톡이든 인스타든 컨텐츠를 올린다는 거는요. 한두 개 단발성으로 터지는 거를 한 번 딱 하고 한 달 쉬고 막 6개월 쉬고 이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꾸준히 발행하는 컨텐츠에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팬이 생기고 브랜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인데 또 일단 3개월이라도 최소 3개월이라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영상 스타일을 내가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린이도 인스타 어린이도 쉽게 떡상하는 SRT 기획 공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SRT라 해서 우리 KTX처럼 빠르게 우리가 떡상할 수 있는 공식이라 해서 제가 SRT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큰 구조에서 스토리라인, 영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콘텐츠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로 어떻게 같은 꿀팁을 줘도 차별화를 시킬 건지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뽑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터치를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라인이에요. 영상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래서 스토리라인 하면 또 확 나누죠. 보면 내 컨텐츠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겁니다. 잠시만 물 좀 먹을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기획, 촬영, 편집 중에 기획 부분을 볼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릴스 영상에서 그 짧은 15초에서 20초 사이에 뭘 말할 건지 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는 정보성이고요.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정보성은요. 뭐뭐 하는 법이나 새로운 정보들 혹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도 기존에 있던 정보를 취합하면요. 그게 뭐 베스트 5라든지 뭐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큐레이션이거든요. 제가 보면 항상 영상에서는요. 대부분 릴스를 처음 만들면 뭐냐면요. 저 오늘 외근으로 KTX 타러 갔어요. KTX 풍경 보세요. 이런 거 자기 일상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제가 처음 릴스 만들 때 회사에서 외근 나와가지고 KTX 풍경하는데 릴스는 그때 1일 릴스를 뭐라도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올렸거든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 이제 내 개인 계정에 올리는 릴스고요. 우리가 키우는 비즈니스적인 콘텐츠는 유형이 크게는 가치를 줘야 하는데 이 가치가 첫 번째는 완전 새로운 뭐 트렌드나 새로운 사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만약 생활템 이런 것들은 뭐 다이소 신상이라든지 혹은 뭐 편의점 뭐 할인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주는 게 1번의 유형이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법이라든지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챗GPT 뭐 공짜로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기존의 새로운 사실 잘 몰라요 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기존의 정보들을 내가 모으면 그게 또 큐레이션이 되거든요. 큐레이션. 말이 또 어렵죠. 그냥 뭐 해학기에 읽어야 할 책, 5권, 베스트 10 혹은 탑 3 이런 것들 릴스에서 후킹 멘트로 많이 본 적이 있다 1번. 나는 지금 베스트 10, 탑 3, 뭐뭐 하는 3가지 이런 것들 처음 본다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쵸? 거짓 많이 보셨죠? 만들진 않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팔로우하든 팔로우하지 않았든 노출이 됐다는 릴스예요. 노출이 됐다는 거는 바이럴을 탄 릴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멘트랑 이런 유형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정보만 줘도 좋은데 정보만 주면 뭐가 안 돼요? 브랜딩이 안 돼요.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이든 가게 비즈니스 브랜딩이든 차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도 보면요. 항상 예전에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대학 강의 다녀온 것도 막 올리고 예전에 뭐 왕초보에서 30대 평범한 직장인이 뭐 인스타를 시작한 이유 이런 스토리들을 아래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게 그래야지 똑같은 정보를 줘도 이 사람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팬이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콘텐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토리텔링 콘텐츠도 그렇게 크게 별건 없어요. 내 시행착오라든지 내 시행착오 아니면 내 조그만한 성과라든지 과정 혹은 후기 뭐 내돈내산 이런 것들도 좋겠죠. 내가 써봤더니 이렇더라. 혹은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망하더라. 혹은 이렇게 대박나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정보를 알려주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됩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한 게 이 좌표예요. 그래서 경험 후기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보성을 같이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콘텐츠도 하나 둘씩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지금 한 계정에서 제가 되게 유형별로 콘텐츠를 잘 짜셔서 제가 한번 예시로 가져왔는데 튜토리얼 정보, 그 다음에 큐레이션, 그 다음에 스토리 이렇게 제가 딱 유형별로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딱 맞게 해주셨더라고요. 보시면 튜토리얼은요 새로운 정보죠. 그래서 홈페이지 애니메이션 5초 만에 끝내는 거 하니까 되게 신박하죠. 그리고 퇴근 후 200만 저번의 사이트는 이미 기존에 있는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화해서 이건 수익화하는 사이트야 해서 11개 묶고 혹은 내가 다이어트 할 때 꼭 들어가는 뭐 살 빠지는 사이트 10가지 이러면 또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또 다이어트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공격을 태세한 이유. 제가 아까 인스타도요 평범한 이날복 10대 직장인이 인스타그램 시작한 이유. 이게 제 스토리텔링 컨텐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보시면 좀 공통적인 게 느껴지시나요? 뭐뭐한 이유. 그죠? 그래서 내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뭐뭐한 이유라고 썸네일 제목을 세팅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릴스를 보도록 할게요. 대기업도 쓰는 홈페이지 애니메이션 5초 만에 끝납니다. 뷰티 파일 들어가셔서 원하는 키워드 입력하고 셀링크 인베드에서 세이브 버튼 누르고 HTML 복사해서 코드에 붙여넣는 끝. 저를 팔로우하고 댓글에 이렇게 나오죠. 댓글의 대기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대기업 남겨주시면 링크와 정보는 또 정보를 주는 릴스죠.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나레이션형 릴스죠. 디자인 캔바, 아이디어 클로즈, 웹사이트 제작 알림을 상세 페이지 데이터, AI 아이콘, 플라면, 이미지 픽사베이, 포트폴리오 셔츠, 편집 컷, 로고, 윅스 로고 메이커, 프로필, PFP 메이커, 약설 오픈. 이렇게 사이트를 또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릴스. 스토리. 배우네요. 그러면 다른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컨설팅에서 기획을 대본을 짜드렸었는데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일요일 오후만 되면 우울했어.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불면증까지 생겼나 봐. 내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더 이상 우울하게 살기는 싫었어. 친구가 경매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하더라고. 경매 계정이에요. 없었던 나는 전세 자금을 빼서 경매를 했어. 경매를 하나도 몰랐던 학습지 교사였기 때문에 부동산 용어도 모르는 초짜인데 퇴근하고 매일 경매책 찾아보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임장을 다녔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전세 자금 4천만 원이 낙찰 4개로 2년 만에 7억으로 불어나더라. 그토록 지겨웠던 가난에서 탈출했고 지금은 경매로 돈 버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전문가가 됐어. 나처럼 적은 종잣돈으로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하지? 그럼 댓글에 나 땅 좋고 경매 무료 특강 링크를 받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보시면 어때요? 막 릴스가 엄청 막 급박하나요? 여러분? 되게 잔잔하죠. 그러니까 모든 릴스가 이렇게 속도감이 대부분 있지만 오히려 또 차별화되게 경매는 또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나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나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40506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막 속도감이 있으면 또 약간 부산스럽겠죠. 그래서 내 타겟 고객이 연령층이 어떤가에 따라서 릴스 속도감도 조절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스토리텔링 릴스가 지금 일반 정보성 릴스랑 다른 점 혹시 찾아보셨나요? 찾으셨나요 혹시? 찾아보시면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월드 200을 벌고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인스타그램 처음부터 잘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인스타그램 관심이 정말 1도 없어서 어플도 안 깔아둔 제가 이런 것들도 보면 스토리텔링 릴스인데 아까 기존에 보여드렸던 정보성 콘텐츠랑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길이가 어때요? 예시를 좀 봐도 길죠. 제가 이것도 이제 컨설팅이나 또 다른 수강생분들 피드백을 하면서 실생활 인스타도 좀 터지는 릴스 길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막 5초 릴스 만들어도 막 터졌어요. 그때 너무 좋았겠죠. 근데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15초에서 한 25초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근데 스토리텔링은요. 50초가 넘어도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청 시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분 제가 할 때 1분 30초 정도만 안 넘으면 이해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는 유형이 두 가지구나. 스토리라인 이야기의 구성을 정보로 할 것, 정보도 새로운 정보, 아니면 기존 정보를 그냥 조합을 해서 혹은 내 경험이나 후기, 실패도 괜찮아요. 오히려 실패가 더 뜹니다. 네. 실패, 성공 혹은 그 과정의 경험담을 공유할 때 괜찮더라. 그러면 이런 내가 정보를 할지 혹은 스토리를 할지 정했으면 그거를 예쁘게 사람들이 시선을 못 대게 글로써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카피라이팅입니다. 카피라이팅 또 말이 어려워요. 그죠? 읽는 사람에게 임팩트,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문구를 바로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예시를 이게 너무 조금 기억에 남아서 매 기수마다 이걸 예시로 들어드리는데 문구 하나만 바꿔도 이게 구매를 부르는 게 문구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매를 부를 정도면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카피라이팅 이 문구 하나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포스터를 제가 퇴근길에 그때 직장 다닐 때 저희 동네 도넛 가게가 생긴 거예요. 이 꽈배기집이. 그래서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꽈배기를 하나 먹으면서 막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렇게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꽈배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구워 더 맛있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찹쌀 꽈배기 해서 한 번 구워 더 맛있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 번만 구우면 더 맛있나요? 두 번 구우면 그럼 두 배 맛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라고 하는 카피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가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죠? 한 번만 구워서 맛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거짓도 아니고 하지만 본인의 주장을 되게 시선을 확 잡아끌게 만드는 한 줄 구매를 부르는 카피라이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카피라이팅이 이게 맞을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정답을 찾는 민족이기 때문에 카피라이팅엔 정답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좀 익숙해하는 친근한 워딩일수록 먹힌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카피라이팅 워딩을 제가 5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카피라이팅은요. 한마디로 초반 2초 혹은 초반 3초에 타겟 고객, 내 시청자들, 사용자들의 시선을 뺏어오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릴스를 만들 때 제가 초반 2초 후킹 문구라든지 혹은 썸네일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특히 신경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릴스는 전체가 한 20초, 30초가 안 넘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시청 시간이 한 10초 나오면 정말 대박으로 잘 나온 거고요. 대부분 한 5초대입니다. 3초, 5초대예요. 그래서 그 3초, 5초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으려면 카피라이팅이 초반부터, 영상 초반부터 자막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럼 한번 카피라이팅 유형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결과 예고예요.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의 결과를 미리 예고하는 카피라이팅인데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워딩을 쓰냐면 뭐뭐해서 생긴 일 혹은 뭐뭐해서 일어난 변화, 뭐 벌어지는 일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다 해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5개의 예시를 든 거는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스타에서 쓰는 카피라이팅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보시면 실제로 나와 있죠. 육아계정도 아빠가 태교를 열심히 했더니 생긴 일. 이거는 이제 핫플레이스 가기 좋은 곳들 알려주는 계정이겠죠. 보면 일요일마다 한강에서 벌어지는 일. 그죠? 그리고 예시를 또 보면 일주일 동안 매일 릴스 올렸더니 생기는 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했더니 일어난 변화. 혹은 아빠가 태교했더니 이거죠. 그다음에 요거고. 그다음에 잘 나갔던 대기업 팀장이 퇴사하고 벌어진 일. 나에게는 벌어진 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정보성 꿀팁에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있었던 카피라이팅처럼 내 스토리나 경험담을 담아내는 릴스 초반 후킹 멘트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문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유명인이라든지 업계 관련해서 좀 권위가 느껴지는 타이틀을 활용한 카피입니다. 그래서 유명인 앞에 제가 호감형이라고 적었죠. 제가 이거를 좀 바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백종원이 알려주는 창업 노하우가 제가 찾았던 시장조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백종원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업계의 호감형인 유명인의 이름이나 카피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이 달려요. 댓글에 욕이 달립니다. 제 소강등 중 한 분이 배민에 관한 릴스를 올렸다가 댓글에 뭐가 달린지 아시나요? 그 계정과 상관없이 배민 욕이 그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좀 호감형인 기업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꼭 연예인이나 혹은 뭐 기업인도 좋지만 이렇게 100만 유튜버 편집자는 사이트나 영상 사이트 모음을 알려주는데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권위입니다. 그리고 3만 인플루언서가 릴스 알고리즘 알려주면 그냥 알려주는 것 같다 하는데 앞에 3만 인플루언서면 좀 권위가 느껴지죠. 정말 제대로 알려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육아하는 분들도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 뭐 4가지 할 때 앞에 소아과 의사가 말하는 혹은 뭐 서울대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혹은 뭐 내가 육아 챙겨야 한다. 몬테소리에서 말하는 이렇게 권위를 그 업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나 이 업계에서 하는 말이면 믿을만 하지라는 워딩을 맨 앞에 영상 초반 혹은 썸네일 제목에 넣어줍니다. 이것들이 지금 다 영상 초반 1초예요. 저희 1초 이내에 나온 카피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산 커피 맛집 하면 뭐 커피 맛집 바리스타 이런 것들도 권위가 있는 업계 유명인이겠지만 이런 것들 또한 권위죠. 카페만 1000번 가본 내가. 이거는 커피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죠. 여기도 100만 유튜버 편집자. 그다음에 스킨템 이런 뷰티는 피부에만 1억 써본 뭐 원장님이 혹은 에스테틱 운영하는 원장님이 10년차 뭐 피부과 원장님이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워딩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업계에 이미 에스테틱 원장님이에요. 그럼 나 자체가 권위가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권위가 없어요. 이 업계에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권위를 빌려와도 되겠죠. 50대 최하정이 꿀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최하정이 쓰는 스킨템 3가지 이런 식으로 권위를 빌려와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위를 이용한 카피라이팅, 인트로 카피라이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된다 했죠. 시험 기간에는 학점 잘 받은 분이 권위자죠. 이런 식으로 장학금 N천만 원 받은 선배가 말하는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리고 루틴이나 자기개발 혹은 책 계정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번 기수에 조금 있으신데 보시면 갓생 루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새벽 기상 6년차 하면 이미 권위가 느껴지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책을 한다 그러면 뭐 매일 일주일에 1독하는 내가 알려주는 뭐 책 빨리 읽는 법, 속도법 이런 식으로 또 릴스 주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LMS 매니저가 알려준 비법 그래서 후킹 영상으로 이렇게 LMS 백도 노출을 시켜주죠. 세 번째는요. 절대 안 돼. 카피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뭐뭐 하세요 하면 하기 싫고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어때요?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자극하는 워딩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강조하는 카피예요. 그래서 우리 챗GPT는 다 쓰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컨텐츠 만드는데 챗GPT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러면 뭐지? 하면서 지금 이 카피만 봐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휴대폰 매장 사장님인데 절대 동의하면 안 되는 서류. 그래서 휴대폰 매장에서 꼭 써야 되는 서류보다 절대 동의하면 안 되는 서류는 뭔가 내 개인정보 빼갈 것 같고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왜 안 된다지? 궁금증도 들고 하는 카피를 사람들이 인스타 릴스를 만들 때 굉장히 자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활템이나 육아나 혹은 살림 계정하시는 분들은 공짜로 줘도 절대 안 쓰는 올리브 오일 하면 그게 뭔데? 하고 궁금하죠. 그리고 이 증상 무시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해서 약사나 의사 계정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요. 이런 것들 예쁜 여자랑 사귀면 안 되는 이유 이것도 되게 절대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카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증상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워딩을 쓰고 있어요. 네 번째는 손실 회피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가 릴스 끝까지 못 보면 나만 이 정보 모르는 거 아니야? 나만 조금 배제되는 거 아니야? 그걸 손실 회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모라고 혹시 주식이나 이런 쪽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용어인데 나만 소외되는, 이 정보에서 소외될까봐 느끼는 그 두려움을 이용한 카피라이팅이야. 그래서 왠지 안 보면 찝찝해.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카피입니다. 그래서 너만 모르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너만 모르는 SNS로 돈 버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계정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조금 말을 세게 하는, 솔직하게 하는 말투의 계정이다 하면 너만 모르는, 아직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내가 그래도 예의 있는 계정이다 하면 나만 알고 싶은, 나만 몰랐던. 그래서 나로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뭐 95%가 은근 모르는 이런 워딩 많이 씁니다. 그래서 95%도 막 너무 많이 써서 막 흔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막 이래요. 97.5%가 막 소수점까지 은근 모르는. 이런 워딩이 뭐냐면 아까 제가 꽈배기 예시를 들은 것처럼 한 번 구워 맛있나? 두 번 구우면 더 맛없나? 그게 정답이었다 했잖아요. 95% 은근 모르는 하면 이거 누가 95% 아닌데 하고 댓글 보면 어쩌죠?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본다. 그냥 은근 모르는 해서 나도 이거 모르나?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놓치면 후회하는, 아예 대놓고 너 이거 안 보면 후회라고 워딩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분들도 10명 중 7명은 이 운동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해외에서 난리난 이런 워딩 나는 자주 본 적이 있다. 1번. 나는 지금 처음 본다. 2번. 인스타에서 난리난 이런 워딩. 처음 보는 분 계시고, 그죠? 자주 보는 분 계시죠? 또 공부하시면 인스타에서 난리난, 그죠? 틱톡에서 난리난, 뭐 이런 것들. 이런 워딩을 초반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예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이런 나레이션을 초반에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시선을 사로잡는 카피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생활 꿀팁을 알려준다. 그럼 KTX 이거 모르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이게 지금 겹치는 거 보이세요? 모르면 무조건, 지금 계정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유형도 달라요. 계정 주제 유형도. 근데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모르면 손해보는. 제가 아까 말했죠. 뜨는 포맷이 계속 뜬다. 여기는 월세 지원받는 법이고 여기는 파이널 컷,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캡컷 같은 거거든요. 핵심 단축키 이런 것들 알려주는 거죠. 인천 살면서 모르면 후회하는 부재샵 두 곳. 이것도 궁금하죠. 이거 모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눌러보고 싶은 거는 없죠. 내가 이 주제에 관심이 없어서 안 눌러볼지언정 내가 20대면 이거 누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싸게 사고 싶나요? 비싸게 사고 싶나요? 당연히 싸게 사고 싶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서 합격하고 싶나요? 아니면 단기간에 3개월 초단기 합격하고 싶나요? 이런 것들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후기 문구죠. 3개월 초단기 완성, 뭐 합격률 80% 이상 이런 것들이 인스타에서도 먹힙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놀면서도 멀고 싶고, 그죠? 놀면서 합격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피라이팅을 5가지 유형을 보여주는데 이 5가지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그 심연의 본성을 긁어주는 카피라이팅 유형이에요. 그래서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정보라는 걸 강조하는 문구를 써주시면 좋은데요. 3달 만에 국가고시 합격하는 법이라든지 19,000원으로 감성 명함 1000장 만드는 거, 그죠? 그럼 이게 단가가 얼마예요? 거의 19원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퀄리티는 고퀄리티인데 공짜로 쓰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저도 그런 공짜 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건드려주는 거죠.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퀄리티 무료 이 워딩이 미친 듯이 떠요. 그리고 뭐 니드 전이고 퀄리티인데 무료 이런 것들. 실제로 제 여기 컨설팅하는 분을 보면 니드 전이고 퀄리티 이게 20만 원 터지죠. 1분 컷 홈페이지 만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분 컷이죠. 이것도 1분 만에 설치하는 거, 그죠? 그래서 1980원으로 나만의 마스킹 만들기 비용 절약하죠. 1분 만에 시간 절약하죠. 그 다음에 고퀄 쇼핑몰, 그죠? 항상 고퀄 쇼핑몰 이런 고퀄리티 이런 워딩이 뜹니다. 그래서 그래 이 5가지를 알려줬는데 이거를 또 막상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또 멈칫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활용하는 예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정보라는 걸 강조한 카피. 3달 만에 국가고시 합격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비용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정보라는 걸 강조. 어디서 봤죠? 방금 이 문구죠. 이 문구를 제가 그 후기 작성하면 교환드리잖아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붙하신 다음에 위에 예시를 바탕으로 아래 릴스 주제와 관련한 카피라이팅 제목을 다시 작성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빨간 줄 쳐지는 데 있죠? 여기만 여러분의 주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평생의 수건 다이어트 한번 적어봤어요. 30대 직장인 다이어터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용 시간 절약 중심의 릴스 카피라이팅 제목을 이렇게 뽑아줘요. 그 비싼 보조제 안 써도 체지방 줄이는 방법, 후킹 하잖아요. 막 약간 눌러보시지 않나요?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은, 그죠? PT 한 번도 안 받고 몸짱 된 비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예시로 제안을 하면 이렇게 뽑아준다는 거죠. 릴스 카피 제목을. 그럼 이거를 썸네일 제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영상을 시작하는 초반 첫 2초, 3초에 나레이션 문구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낌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이 느낌은요, 되게 모호하죠. 댓글을 보면 돼요. 댓글에 꿀팁이다. 가면 웃긴 거죠. 신기하다, 심장 꿀팁 이런 것들은 아까 알려드린 스토리라인에서 새로운 정보성 꿀팁을 할 때 이런 반응이 오겠죠. 그리고 감동적인 내용을, 뭐 경험담, 좀 슬픈 내용 올릴 때, 감동적인 내용 올릴 때, 뭐 부모님한테 이제 어버이날이죠 내일. 그래서 뭐 꽃 선물 해가지고 뭐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것도 올리면 울컥하겠죠. 그 다음에 공감, 와 저도 그래요. 이런 댓글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육아 계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자기 아이가 뭐 이렇게 아픈데 이런 뭐 두드러기 나는 거 이거 혹시 뭐 어떤 증상인가요? 그러면 엄청나게 댓글 많이 달아줘요. 뭐 우리 아이도 이랬는데 이랬어요. 뭐 우리 아이도 뭐 이랬는데 이런 것 같은데요. 라고 댓글이 굉장히 활성화된 계정 주제 중에 하나가 육아입니다. 그리고 태그 걸고 너도 이거 읽어보? 뭐 너도 여기 갈래? 이렇게 태그 드는 거는 뭐 뭘까요? 대부분 어디 가기 좋은 장소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큐레이션으로 가기 좋은 명소 5가지, 뭐 부산에 가기 좋은 명소 5가지 이런 거를 할 때
댓글로 태그를 많이 걸겠죠. 그래서 내가 뭐 정보성을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혹은 정원담을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도 한번 예상을 하면서 해보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고 한번 외부인한테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제3자한테. 왜냐면 내가 만들면서 이 릴스에 애정이 듬뿍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면 릴스를 하염없이 계속 돌려봐요. 내가 만든 릴스. 기특해가지고 막 뿌듯해서. 그래서 이 느낌이 그냥 내가 만든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해서 느낌이란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이거 보니까 어때?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예전 기수였던 수강생분 육아 계정인데요. 보시면 뭐 저도 정보 부탁드려요. 뭐 18개월인데 언제부터 할까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릴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키보드 대신 이거 사줘요. 키보드랑 다르게 양발을 같이 딛고 옆으로 무게를 실어서 넘어져도 머리 터치 위험 낮아요. 혼자 일으키기도 가능하고요. 처음엔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올가을 눈스케치랑 겨울에도 문제없겠죠? 장점 세 가지 캡션에 남길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육아 계정에 이런 아이템을 만들면 다 이렇게 정보를 굉장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공구로 발전할 수 있겠죠. 실제 이분은 공구로 매출을 꾸준히 내고 계십니다. 몇 개월부터 타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죠. 그래서 내가 육아 계정을 할 때 이렇게 아이가 타는 거나 혹은 아이가 쓰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정보가 많이 오겠구나. 정보성 릴스는 이렇게 댓글이 반응이 오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공감이에요. 그럼 공감이면 여기는 지금 릴맘즈 챌린지 하고 있는 수강생분 릴스인데 최근에 터졌거든요. 그럼 보시면 어떤 릴스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임신 증상이 있어서 인테기 봤는데 아니 이렇게 보면 한 줄이고 이렇게 보면 두 줄이고 이게 바로 내 시간인가요? 인테기 보면 눈 빠질 것 같아요. 저 임신한 거 맞겠죠? 이런 식으로 맞겠죠? 하고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자들, 사용자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이것도 공감 형성의 질문이잖아요. 같은 육아 계정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때요? 두 줄 맞아요. 두 줄이네요. 두 줄 축하드려요. 임신이네요. 두 줄 축하드려요. 두 줄. 이러면서 다들 알려주죠. 이거 친정 엄마들처럼. 그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뭐 인택의 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공유하는 것도 공감대를 폭발시키는 반응을 이끄는 뉴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뉴스인데 보시면 특강 뭔가 무슨 로봇처럼 사람들이 다 특강 이러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가수 박혜경 씨도 특강이라고 잘하는데 한번 뉴스 스타일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뒷배경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인스타그램용 뒷배경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셀스 사이트 가서 검색창에 리뷰 적고 마음에 보시면 튜토리얼 어떻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 뉴스죠. PIP 추가를 클릭해서 원하는 영상을 가져온 뒤 제거 클릭하고 자동 삭제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양한 인스타 꿀팁은 4월 무료 특강에서 정보 알려드리는데요. 댓글에 특강이라고 적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특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DM 자동화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 끌어당기는 유입이 엄청나게 필요할 때 쓰는 치트키구나라는 걸 우리가 댓글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SRT라는 기획법을 우리가 한번 요소마다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본을 초반에 후킹 짜는 것도 알겠어. 그냥 시장 조사해서 좀 터지는 주제를 잡고 카피라이팅까지 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주제를 뽑고 대본 구조를 뽑는지 한번 챗GPT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맞춤형을 뽑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처음에는 썸네일 제목 뽑는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썸네일 제목 자체가 주제죠. 그래서 너는 5년차 인스타그램 릴스 콘텐츠 기획자야. 다음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릴스 콘텐츠 아이디어 9개를 표로 정리해줘. 그래서 릴스 아이디어는 목표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스토리라인, SRT에서 S에서 배웠죠. 정보성 꿀팁, 스토리텔링으로 카테고리 나눠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각 릴스 아이디어의 릴스 썸네일 후킹 제목, 초반 이슈 후킹 자막도 같이 표로 정리해줘 라고 썼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1번에는 여러분의 계정 주제, 두 번째는 내 목표 고객 해서 제가 예시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다? 빨간 부분만 작성 후 그대로 복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프롬프트를 다시 공유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빠르게 나오는데 줌이랑 그다음에 지금 밤에 하면 약간 그 미국의 아침 시간에 겹쳐서 약간 이렇게 느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나올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표로 정리했죠. 그래서 테이블 다운로드 되고 보시면 공감대 형성, 릴스 아이디어, 후킹 제목, 초반 이슈 후킹 자막까지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우거우거 챗GPT가 알려줬으니까 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 얘한테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프롬프트 공유드렸다고 이게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고 내가 초반에 마음에 들면 땡큐인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얘가 내 마음을 100%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 7번은 별로야 이러면 뭐 7번은 82kg에서 58kg죠. 7번 키로수 바꿔 뭐 70kg에서 55kg로 그리고 더 강력한 킹킹대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7번 여기 7번이기 때문에 그럼 또 여기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바뀌죠. 70kg에서 55kg로 그럼 여기 계산해서 자동 계산해서 15kg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속 챗GPT랑 대화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잘했어 하고 뭐 1번 내용으로 20초 대본 기획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요. 아까처럼 세세하게 7번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7번에 내가 요구사항을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아니야. 다시 분석하면 다시 또 새로운 아이디어 9개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마음에 든다는 가정하에 뭐 20초로 대본 기획해줘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잘했어. 몇 번을 할까요? 7번을 바꿔서 한번 7번을 해볼까요? 7번 대본 기획하면 이런 식으로 대본이 기획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컷도 말 안 해도 알아서 어떤 컷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하루에 두 가지만 바꿨더니 변화가 시작됐죠. 하나는 뭐 배달 금지, 하나는 간식 바꾸기. 이런 것들도 되게 굉장한 꿀팁을 알아서 만들어주죠. 근데 내가 하는 꿀팁이 이거랑 달라요. 그러면 꿀팁 두 가지 추천은 좋은데 실제 내가 평가본 꿀팁은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는 간헐적 인식이고 하나는 미국이야. 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얘 실제 경험에 맞춰서 틀은 그대로 가되
꿀팁만 이렇게 바꿔주죠. 그럼 내가 메모장 켜가지고 이렇게 깜깜한 메모장으로 15kg 빠졌는데 뭘 하지? 그래서 네, 여러분 저 15kg 뺐어요. 이렇게 하나는 안 쳐도요. 어느 정도 구조를 이렇게 포킹하게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막을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레이션만 필요하다. 그러면 나레이션 대본만 줄여서 다시 정리해줘. 그러면 이렇게 내가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녹음만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적어놓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본을 빠르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초안 구성을 챗GPT로 내가 하나하나 타이핑하지 않아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재밌다 1번. 신기하다 2번. 재미없으면 보기 없습니다. 그죠? 신기하고 재밌죠? 은영님 센스 있게 1, 2번. 신기하고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창작의 고통을 챗GPT가 어느 정도 초안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되게 간단히 20초로 대본 기획해도 좋지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우리가 초반 후킹 문구 우리 5가지나 유형 배웠죠. 초반에 3초나 5초가 지나면 평균 시청 시간이 거의 3초나 5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릴스에 가장 어디에 공을 들여야 된다? 초반에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런데 초반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말 하면 너무 아깝죠. 안녕하세요 하는데 벌써 1초가 날아갔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아까 연예인 그 박혜경님처럼 이미 유명해. 그럼 안녕하세요 돼요. 자막 없어도 됩니다. 유명. 근데 우리는 열심히 자막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 안 되고 첫 2초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후킹 멘트 혹은 뭐 질문으로 시작하고 본론부터 말하되 공감 내용성 멘트 추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그냥 정보만 전해주고 끝나면 그냥 사람들도 별다른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행동을 찝어줘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 하라 이런 거를 되게 나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아서 팔로우 하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는요 팔로우 해야지 팔로우 하고요. 여기서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댓글에 특강이라고 적어 하니까 다 특강이라고 적잖아요. 이렇게 디렉션을 명확하게 하나를 줘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 혹은 댓글 유도하는 간단한 멘트로 마무리 그다음에 구어체 말투를 쓸 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거는 아까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여기에 굳이 순번이 안 나와도 3번 하면 얘가 3번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뭐 3번 주제 좋다 이런 식으로 뭐 20초짜리, 뭐 25초짜리 리스트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만 여러분이 숫자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제가 하나 팁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요거잖아요. 여기에 갖다 대서 혹시라도 내가 질문 프롬프트를 잘못 입력했어요. 그럴 때는 여기 갖다 대서 여기 연필 부분 있죠. 여기 클릭하면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질문 프롬프트 없애고 7번에서 30초짜리 리스트를 만들어줘. 그래서 보내기 하면 다시 새롭게 나오죠. 되게 잘 뽑아줘요. 매일 야근하면서 15kg 뺐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뭐 이러면서 진짜로 퇴근하면 체력 1도 없는데 1도 없는데 이런 걸 해요. 그죠? 30대들이 많이 쓰는 문구.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운동 불가능해서 여기에서 초안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 나도 한번 남겨줘. 이렇게 마무리까지 완벽하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면 이렇게 릴스 대본을 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릴스 스타터 보너스 자료 보면요. 우리 첫 번에 인스타 프로필 세팅도 GPT로 한번 했었죠. 이번에는 릴스 영상 기획도 GPT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색다른 건데 만약에 제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내가 벤치마킹 하려는 계정의 썸네일 부분 있죠? 이거를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캡처를 해도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기획을 하셔도 좋고요.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이냐? 캡처를 해요. 여러분 신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커서가 아니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바로 복사됩니다. 혹은 안 되면 여기 플러스에서 파일 업로드 하면 돼요.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 공유 드린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더 호킹할 수 있는 제목 이렇게 추가해줘.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만약에 내가 주제가 달라요. 그러면 주제는 뭐 만약에 캔바 알려주는 꿀팁 예정이야. 내 인스타 계정 주제는 캔바 꿀팁 알려주는 계정이야 라고 하면 내 계정 주제와 맞는 썸네일을 알려주겠죠. 실제로 내가 벤치마킹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주제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만약에 주제가 동일하지 않다 할 때는 이렇게 계정을 한 줄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썸네일을 어떻게 쓸지, 초반 후킹 멘트를 어떻게 쓸지 또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나레이션형 대본 가이드랑 제가 토킹에 대한 대본 가이드를 좀 따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두 개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나레이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스타일이 나레이션형 릴스고요.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나가고 뒤에 영상은 영상대로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토킹의 대형이죠. 카메라 보고 이랬던 뒷배경을 실제로 말하는 거. 그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킹 말하는 헤드 머리다 해서 토킹의 대형 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릴스 대본 뽑는 법을 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에 이렇게 표라니까 좀 느리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빨간 부분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빨간 부분만. 그래서 나는 뭐랄까 아까처럼 캔바에 알려주는 꿀팁 계정 운영에 내 계정 페르소나. 근데 내 계정 페르소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왕초보를 캔바 알려주는 직장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실제 상황에 대해 적고요. 내 타깃 고객은 성공사고 여성이야. 위의 제목을 기반으로 내 계정에 올리면 반응 터질 리스 타이틀 좀 지어줘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대로 이 제목을 기반으로 적어줘 하면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순서대로 긁어서 빨간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벤치마킹 계정은 동일한 주제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의 썸네일을 벤치마킹할 때 훨씬 더 결과값이 좋게 나오겠죠. 일부러 좀 주제를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좋네요. 리스 썸네일 만들기 힘들다면 캔바 무료템. 그럼 여기에서 우리 아까 비슷하죠? 똑같죠? 안녕하세요 인사말 금지. 요거를 그대로 복붙하셔서
몇 번이 좋을까요? 1, 2, 3, 4, 5, 6, 7, 6번이 좋네요. 6번 좋다. 25초짜리 대본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대본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공감성 멘트 너무 좋아요. 썸네일 만들다 시간만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삽질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넣어주면 되죠. 아이 이유식 먹이다가 반나절 다 보내시나요?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을 뭘 찍어야 될지 모른다. 그럼 이것도 쓰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대본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어떤 영상들이 필요한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영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이 너무 많아. 그러면 영상이 찍을 게 너무 많다. 그럼 줄여라.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말해주세요. 왜냐면 프롬프트 그 질문하는 걸 약간 허들을 느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톡 가잖아요. 그러니까 카톡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로 줄여주죠. 이런 식으로. 화면 캡처 이런 것까지 가이드로 줍니다. 혹은 프롬프트, 토킹형 헤드는 약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짜놨어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시작, 핵심 내용 전달, 핵심 유도한 마무리 거의 비슷한데 약간 프롬프트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빨간색에 초랑 스피커가 아까 그 페르소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 뭐 공구템을 알려주는 40대 육아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여기는 캔버기 때문에. 꿀팁. 25초짜리 영상. 캔버 강사, 캔버 알려주는 강사. 릴스 주제는 아까 여기 주제 있었죠. 이런 주제를 그냥 넣으셔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넣으셔도 됩니다. 캔버 배경 지우는 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그냥 복사도 정확히 해주셔도 돼요. 처음에 내가 시장조사에서 찾은 주제가 있다면 이 주제 그냥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제품 사진, 인물 사진, 뒷배경 지우는 아직도 앱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런 거 너무 잘 뽑아주죠. 이게 초반에 공감대 형성하는 이런 문구 굉장히 좋거든요. 캔버에서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캔버 하시는 분들 그냥 갖다 써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안 캔버 그냥 갖다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뽑아주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본을 충분히 사람같이 잘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본을 뽑는 구조들을 한번 또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까 계속 중요한 게 초반 3초에 나오는 멘트다, 그다음에 혹은 썸네일 제목이다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썸네일을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편집할 때도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버전인데 저는 처음에 모바일 버전을 쓰다가 왜냐면 제가 처음에 캡컷을 모바일로만 편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PC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로만 하다가 이 커드를 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PC밖에 사용 못해요. PC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PC 버전으로 캔바 우리 프로필 세팅할 때 썼던 사이트를 쓰는데요. 제가 이미 캔바 템플릿으로 한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려 볼 테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좀 어쨌든 캔바 썸네일이 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썸네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까맣게 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보이죠, 이거보다. 그래서 얘가 필요 없으면 여기 위치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레이어를 들어가서 이게 층이에요. 우리 캡컷 편집할 때도 층이 있었죠. 자막이 맨 위에였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막 영상 글자가 맨 위입니다. 그 다음 얘를 아래로 넘겨주면 얘가 맨 아래로 있기 때문에 가려집니다. 이 사진에.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 쓰시면 되고요. 이 사진은 항상 딜리트 해주셔서 여기에 본인의 그 썸네일 샷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공유 가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PNG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 1번 하셔서 다운로드 하면 끝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폰트는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데 폰트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색깔도 이렇게 뭐 노란색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까만 커버 있고요. 이 사진만 딜리트 하시고 이 썸네일 제목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색깔이랑 폰트 정도 바꿔주셔서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쓰시면 실제로 지금 뷰어로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셔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파일을 클릭하셔서요. 이게 제가 지금 가입을 안 해놔가지고 가입 그 구글로 하셔서 파일을 클릭하셔서 복사를 클릭하세요. 복사 클릭하면 사본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걸 복사를 안 하고 사본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바꿨는데 누가 와가지고 공동 작업이 되거든요. 막 또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템플릿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아까 파일 복사 누르셔서 여기에서 각자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나만의 템플릿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알려드릴 점은 이 썸네일 샷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사진 뭐 캡처를 해야 되나? 그죠? 뭐 영상을 그냥 넣어야 되나? 궁금하시죠? 우리 캡컷 PC에서 보시면 여기 자막 있죠? 자막 맨 앞에 눈 보이세요? 이 눈이 트랙이 가려져요. 그래서 여기 자막 있던 게 이 눈을 가리면 트랙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만 보이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썸네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 햄버거 버튼 보이세요? 이 메뉴 클릭하셔서 스틸 프레임으로 내보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캡처샷이에요. 근데 고화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 하면 릴스 다운로드 가는 그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얘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 막 나오면 되겠죠? 자, 데이트 2025년 필긴 버전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크게 키워주고 그죠? 그다음에 색깔 아까처럼 빨갛게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바꿔지겠죠? 또 위치 얘를 커트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릴스 영상의 찰나의 부분을 이렇게 썸네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막 캡처 떠가지고 하면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모바일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타라는 어플을 까셔야 되는데요. 이 비타는 캡컷과 같은 편집 어플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비타 하셔서 까시면 되고요. 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각자 강점이 편집 어플들도요. 각자 강점이거든요. 여기는 메인 메뉴에 썸네일이라고 있죠. 그래서 썸네일 맛집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어떤 영상을 가져와요. 내가 영상 릴스로 만들 영상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 이 부분이 좋아. 그럼 아까 캡컷 스틸프레임처럼 이 부분에 기준점에 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아래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 클릭하고 용리단길, 디저트, 맛집, 모음 5개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여기 글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캡컷이랑 비슷해요. 스타일 가셔서 까만 테두리에 흰색 글씨가 가장 가독성 좋다 했죠? 이거 클릭하셔서 외곽선 클릭하면 조금 더 테두리를 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클릭하셔서 글꼴 가주시고요. 글꼴도 보면 이거 마이가 제가 즐겨찾기 한 글꼴이고요. 한국어 가시면요. 여기 다 공짜예요. 폰트가 정말 다양하게 다 공짜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얘를 꾹 눌러주면요. 이렇게 즐겨찾기가 돼서 마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폰트로 하고 얘를 손으로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래서 딱 정 가운데에 이렇게 보조선이 맞춰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했으면 확인 해주시면 맛집 할 때 이런 폰트랑 이런 느낌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거 완성됐으면 저장 눌러주시고 내기기에 저장하면 아까 만들었던 이 썸네일이 갤러리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릴스의 커버로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는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릴스 올릴 때 하나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실제 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릴스 올릴 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릴스라고 하면 난 릴스 올릴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진이죠. 그리고 제가 말을 한 영상 지금 말을 한 영상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여러분 이랬던 뒷배경을 이렇게 아까 바꾸세요. 이런 인스타그램 그 릴스죠. 그러면 릴스에 배경음악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음량 체크가 뭐냐면요. 지금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조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음표를 눌러주세요. 음표 누른 다음에 노래를 하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럼 완료. 뒷배경 어떻게 눌러주시면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랑 배경음악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계정에 따라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계정은 제 목소리, 그러니까 원본 오디오가 음량이 0값으로 조정돼서 배경음악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아래 아이콘을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왼쪽으로 더 나오거든요. 여기서 볼륨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디오도 100, 배경음악도 100이죠. 근데 어떤 계정은 이게 0값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항상 원본 오디오를 100으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나레이션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음량이 좋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완료. 하시면 인스타그램용 뒷배경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되게 잔잔하게 배경음이 살아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화질 업로드를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음악만 추가하고 음량만 조정한 다음에 다음으로 가시면 이렇게 릴스 최종 업로드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옵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고화질로 업로드가 나오죠. 이게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올릴 때 우리 아까 만든 썸네일이죠. 이 썸네일을 뒤로 가게 하시고 커버 편집 있어요. 이 커버가 썸네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커버 편집. 그래서 카메라 롤의 추가. 이게 갤러리예요. 갤러리 클릭하시면 아까 있죠. 용리 단계 맞지 뭐 요거를 커버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완료 누르지 마시고요. 우리 프로필 그리드는 4대5 사이즈죠. 그래서 여기에 잘 글자가 잘리지 않고 정 가운데 위치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커버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다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따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페이스북 추천 있어요. 이거 꼭 활성화 시켜주시면 아까 우리 릴스 인사이트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인스타는 조회 얼마나 했고 페이스북은 200명이 또 조회를 했네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인스타에서 유입도 되고 페이스북에서도 유입이 돼요. 그래서 200명의 유입까지 생기는 게 바로 페이스북 추천입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릴스 업로드와는 조금 별개로 릴스 올리기 전에 이 계정 추천 표시는 꼭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PC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PC 버전이죠. PC 버전은요. 제가 PC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프로필 편집 클릭을 하시면요. 맨 아래 프로필 편집 맨 아래 프로필에 계정 추천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프로필에서 비슷한 계정 추천을 여러 분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계정인데 다이어트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내 계정이 추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놓는 게 당연히 좋겠죠. 초기 계정일수록. 그래서 이거 활성화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찝어드렸고요. 실제로 여기 문구 작성하세요. 문구 입력하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캡션은 최소한 2-3문장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캡션도 키워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프로필 세팅에서 닉네임 부분 인식했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블로그 꿀팁이다. 그럼 블로그라는 단어를 꼭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로드까지 알려주는 이유는요. 3주차 과제가 릴스 하나, 일단 릴스 하나 업로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5월 3일 화요일까지 릴스 업로드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링크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릴스타터 이제 선배분들 보면 2기 3주차 과제죠. 3주차 과제 땡땡땡 이렇게 하셔서 릴스 링크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나는 릴스 링크 어떻게 공유하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면요. 여기 나오죠. 내가 올린 릴스 있죠. 여기에 비행기 버튼 있죠. 비행기 버튼 눌러서 링크 복사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릴스에 대한 링크가 복사가 돼요. 그리고 하나 좀 주의할 점이요. 우리가 릴스 업로드가 과제인 이유는 우리가 계정을 이제 한 번씩 콘텐츠 올려보면서 주기성을 띠면서 활성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업로드 후에 이 5가지 행동도 같이 해주시면 활성화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공유드리면 첫 번째는 스토리 공유를 꼭 해주세요. 우리 저번 시간이랑 조금 연동이 되는 이야기죠.
릴스 스토리를 꼭 올려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스토리로 릴스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이 릴스 공유하는 과정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면 아까 링크 복사한 것처럼 이 비행기, 그러니까 이 릴스를 스토리를 하거나 혹은 복사할 때 여기 링크 복사했죠? 그 다음 옆에 스토리 추가가 있어요. 이건 계정마다 순서나 배치가 좀 다릅니다. 인스타 특성상. 스토리 추가해서 이렇게 릴스 업로드한 직후에 스토리를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노출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내 게시물에 좋아요, 저장 정도는 꼭 해주세요. 공유 댓글은 솔직히 선택이고 좋아요, 저장은 그냥 올리자마자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릴스를 한번 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보이세요? 좋아요, 저장이 취해진 거 눌렀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모든 이거 저장 안 했네. 이것만 빼고 다 좋아요,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요, 저장 누르기 전에 나부터 좋아요, 저장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시고 남의 스토리도 한번 꼭 봐주세요. 보시면 릴스 올리고 나서 이렇게 남의 스토리를 봐주면요. 이 사람도 좋아요까지 눌러주면 이 사람은 알람이 가겠죠. 그러면서 내 계정이 뜨면서 내 계정도 릴스 올리고 스토리 공유가 되면서 빨갛게 되겠죠. 이 사람 올렸나? 하면서 이 사람들도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릴스 올리고 난 직후에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 게시물을 봐서 상대 알람에 나타내주고 내 계정을 나타내줌으로써 그 사람도 내 릴스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홈택 검색 탭 시청 좋아요 누르기도 내가 릴스를 만든 직후에 좀 활동을 해주시면요. 메타에서도 좋아하고요. 이거는 알고리즘이랑 또 별개로 이 사람들이 좋아요가 눌리면 누가 내 거를 좋아요 눌렀지? 하면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 프로필이랑 프로필 사진이랑 이런 게 본인한테 호감이면 눌러서 들어가서 보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의 릴스가 처음 컨텐츠겠지만 좀 컨텐츠가 어느 정도 쌓이면요. 이전 게시물에 묻단 대댓글 있죠. 원래 댓글은 달리면 대댓글을 빠르게 달아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혹은 일하느라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좀 놓쳤어요. 그러신 분들은 릴스를 올리고 나서 그 이전 릴스의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주세요. 답장을. 그래야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계정에 만약에 지금 연수님이 이름이 보이는데 연수님이 뭐 댓글에 대한 답글 남겼어요 하면 뭔지 보면서 이 사람이 스토리가 활성화돼 있어. 그러면 또 들어가서 보겠죠. 그러니까 모든 통로가 좋아요나 남의 스토리, 뭐 시청 좋아요 누르기 이런 거 보면 그 사람들 알람이 뜬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 계정이 빨갛게 돼 있으면 이 사람 뭐를 올렸네 혹은 어디를 뭐 갔다 왔나 뭐 하여튼 새로운 콘텐츠를 올렸네 해서 클릭을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릴스로 유입시키게 만드는 거죠. 대댓글이나 DM 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리즘 플러스 좀 전략적으로 인간 심리를 활용한 5가지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시간이 없다 하시면 1번은 꼭 해주세요. 2번까지도 솔직히 말 1분 안 걸려요. 이거 2개만 해도. 좋아요 저장은 한 1초 컷이고요. 이거 스토리 공유도 한 5초면 되니까 솔직히 이거 합해서 정말 1분 안 걸리니까 꼭 1, 2번이라도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쁠 때도 1, 2번은 빼먹잖아요. 이렇게 우선 순위대로 제가 해놨으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녹화본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시죠? 녹화본은 또 끝나는 대로 공유 드릴 거고요. 후기 작성하시고 주차별로 교환 또 제공 드릴 겁니다. 그래서 릴레이 달아주시면 주차별로 공유 드릴 거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릴스 컨텐츠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알려준 게 편집의 기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막 달고 관련된 영상만 해도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카피라이팅이랑 대본 구성만 잘하면 반응도가 확 올라가는 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릴스를 만들면서 트렌디한 댓글 달아주세요. 뭐뭐 보내드릴게요 하는 그런 스타일의 릴스도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보는 방법과 또 사람이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릴스 스타일 그 다음에 뭐 GIF나 움직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좀 보는 재미, 보는 맛을 살리는 릴스의 좀 치트키적인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차별로 릴스를 만들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릴스를 한 주차 한 주차 성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원래 예전에는 릴스 막 3개, 5개씩 업로드였는데 약간 이런 것들 과제를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본만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릴스 하나로 했으니까 우리가 과제가 그렇게 빡세진 않죠. 그래서 꼭 하나 하셔서 또 리워드 컨설팅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릴스 올리시면 제가 댓글로 릴스에 대한 피드백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도 받기 위해서 꼭 업로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봐야 질문이 되죠. 질문이 오죠. 그래서 하면서 개인적으로 카톡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좀 막히거나 좀 고민되는 부분은 뭐 개인톡이라든지 뭐 그룹톡으로도 주시고 이렇게 과제 올리시면서 여기 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글 같은 것들 고민이나 뭐 질문할 것들 써주셔도 좋습니다. 캔바에서 아까 그 글씨체 만드는 방법? 캔바에서 글씨체 만드는요? 요거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여기 글꼴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료인 분들은 왕관 모양도 쓸 수가 있고요. 무료인 분들은 왕관 모양 아닌 것들. 여기는 이제 유료예요. 이런 왕관은. 이런 것들 그냥 쓰시면 이거 귀엽네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셔서 색깔이나 폰트는 드래그 하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 폰트, 크기 다 드래그 해주셔서 해당 폰트 부분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에 제목 추가하면 새롭게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싫어 이러면 삭제하시면 되고요. 릴스 올리기, 스토리 공유, 좋아요 공유 누르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 순서 맞습니다. 이 순서 맞아요. 1번, 3번, 2번이어도 상관없어요. 바깥이 흰색이고 요거는 뭐냐면요. 제목 추가 하잖아요. 그럼 제목 추가 보통 까맣죠. 까만 테두리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색깔 흰색 해주시고요. 여기 효과가 있어요. 효과 버튼 눌러주시고 이거 테두리 해주셔서 여기 까만색 해주셔서 이렇게 두께를 해주시면 되죠. 지금 여기가 까매서 반대로 해볼까요? 흰색 테두리하고 여기 색상을 까만색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효과도 되게 다양해요. 뭐 그림자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해요. 뭐 네온도 있고. 네, 여기 효과. 질문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효과에 이런 테두리들이 있다 하시면 됩니다. 유님 정리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릴스 올리기 하고. 근데 저는 하다 보면 릴스 올리기 하고 좋아요 공감 누르기가 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누르고 스토리 공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1, 2, 3번만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1번을 릴스를 올려야지 2, 3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는 릴스 하나 올리기에 집중하시면서 이번에도 여유가 없어서 더욱더 영상에 집중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만 녹화는 마치고요.